화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소파가 들어있는 자료가 있을 텐데 이게 아마 여러분 그 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2페이지 정도가 없는데 그냥 설명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인문학과 관련된 강의가 여러 군데에서 있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인문학 강의는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맥락으로 준비가 됐는지 안내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강의에 참여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문학 강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주로 대부분 좀 유명한 대학이나 아니면 신문사나 이런 곳에서 인문학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역사가 좀 깊어 보이는 곳이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2003년부터 시작된 문화예술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는 2007년부터 시작을 했고 현재 29기까지 모집이 돼서 졸업생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주로 대기업의 CEO나 회장이나 고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흥미로운 것이 카이스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융합인지학부는 아예 전공하고 학점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기 전까지 책을 100권 읽고 서평을 쓰거나 아니면 1시간 반 분량으로 동영상을 스스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본인이 졸업하기 전에 이전에 없었던 뭔가를 새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졸업 전시로 발표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도 인문학 과정이 생겼고 그 다음에 신문사인 조선일보에서도 인문학 포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기 있는 모든 커리큘럼을 거의 다 짚어봤어요. 제가 한 손에 펜을 들고 나라면 어떤 수업이 듣고 싶을까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여러분도 나도 함께 좀 듣고 싶은 과목은 뭘까 이렇게 좀 챙겨봤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는 예상하다시피 소크라테스, 공자, 노자, 그리스, 로마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오래된 철학이나 종교나 이런 내용으로 우리를 이끄는 강좌도 있었고요. 뭐 최신의 새로운 공연이나 음악과 관련된 강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한 3가지 방향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이 검토한 5가지 교육기관의 인문학 강의를 어떤 방식으로 압축을 할 건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은 첫 번째, 당장 우리 업무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무에서 우리를 떠나보내서 잠시 2000년 전으로 우리를 가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1000년 전으로 우리를 가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어쨌건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직장인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안서, 보고서, 기획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획안이나 제안서를 쓰려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고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 좀 도움이 되는 인문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자기 삶을 다 만족스러워하진 않잖아요. 대표로 저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꾼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 건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다시 말해서 삶을 좀 변화시키려고 할 때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춤추는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그냥 그 자체가 좋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인문학과 관련된 생각을 하고 본인 스스로 알아보고 찾아보고 내 삶으로 이거 적용을 해보면 그 자체가 즐거움과 기쁨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크게 이 3가지의 맥락을 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질문을 하나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지난 2월 14일 날 한강에 있는 공원에서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제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 자세히 보시면 새들이 머리가 향하고 있는 곳이 좀 다 달라요, 방향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선택한 이유는 이 사진이 훌륭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하게는 내 인생의 앞길을 어떻게 개척할 거냐,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이게 저는 이제 인문학에서 풀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진을 오늘 메인 화면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 넉넉해서 손에 일을 전혀 대지 않고 죽는 날까지 살 수 있는 존재는 대한민국에서 극소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랫동안 일을 좀 해야만 되는 그런 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데이터하고 지도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기 보여드린 지도는 저한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일부러 빨간색을 표시한 게 있고 진하게 파란색을 표시한 게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행복도를 조사해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지난 3개월을 돌아볼 때 본인의 행복도가 어떠십니까? 뭐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을 적어주세요. 표시해 주세요.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또는 전반적으로 선생님의 삶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점부터 10점까지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행복도를 많이 조사하는데 그러면 그 조사하는 의미가 있지만 어떤 게 안 되는 거냐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기 싫은 우리의 마음 같은 건 반영이 안 돼요, 솔직히. 근데 우리는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디테일하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 계시는 자료는 일상의 흔적을 모았습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일반인 605명에게 하루에 3번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으면 저는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함께 하고 있습니까? 혼자 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친구랑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겠죠. 그리고 이제 2개의 질문을 더 물었어요. 하나가 그 하고 계시는 운동은 재미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럼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몇 점이라고. 그리고 지금 하는 운동은 본인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또 이제 답변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지도를 보면 가운데에 십자가처럼 그려져 있는데 가운데가 0.0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재밌다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의미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아래이면서 왼쪽에 있는 거, 뭐 게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사람들의 반응은 또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처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업 듣고 계시고 어떤 분에게는 공부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수업을 굉장히 기대하고 요즘 고민이 많고 자기 학습이 막 되고 있는 사람은 이 빨간색의 위치가 좀 다를 텐데 만약에 오늘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라든가 지금 다른 고민이 너무 많거나 이 일이 막 밀려 있거나 그러면 그분의 마음은 재미나 의미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상의 경험들 중에서 이게 한 2만 4천 건 데이터를 매핑한 건데 압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재미하고 의미를 주는 건 여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활동보다 월등히 오른쪽 꼭대기에 북극성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데이터를 자세히 봤더니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여행사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여행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만약에 그분에게 여행하는 게 일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 여행이 모처럼 여행을 떠나는 사람하고 똑같을까? 그리고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들이 1년에 여행을 몇 번이나 얼마나 많이 갈까? 왼쪽에 통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 5만 명이 답변한 내용이에요. 5만 명. 자, 1년에 7.6회 여행을 가고요. 12일 정도를 썼어요. 근데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여행이 굉장히 적어졌고 2021년에 좀 회복이 돼서 5.4회에 8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은 너무나 좋지만 실제로 우리의 여행의 현실이 이렇다면 나머지 365일 중에 350일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중에 압도적인 많은 날을 우리가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일이 너무 즐겁고 자아 성취감을 느끼는 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좀 논의를 출발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 일은 이렇게 낮은 점수를 얻고 있을까요? 직장인들의 설문조사 보면 여러분들이 전혀 낯설지 않는 그런 설문조사들이에요.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그나마 만족하는 경우에는 적성과 맞거나 성취감이 있거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의 이유들을 보면 비전,
그다음에 대인관계, 낮은 연봉, 업무량, 반복 이런 것들이 이제 직장인들에게 불만족을 만들어내는 이유입니다. 그럼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가장 최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희망하는 직업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예를 들면 교사 같은 경우는 최근만 이런 게 아니고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도 교사에 대한 희망 순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또 교사에 대한 열의가 터키 다음으로 굉장히 높고요. 근데 이제 주목할 건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마지막에 이제 고등학생들은 초등학생들보다 조금 더 현실적이잖아요. 아무래도 어른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중간에 어떤 분들을 잠깐 소개할 거냐면 컴퓨터 공학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사람, 의사, 그다음에 경영자, 요리사 이런 분들을 조금 비중 있게 다루기도 하고 잠깐 언급만 하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교사들을 좀 볼까요? 교사들의 만족도가 점점 떨어져서 다시 태어나면 교사를 하고 싶다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30%가 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머물러 있는 직업에서 자기가 원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있지만 막상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객관적인 조사 데이터를 보면 높지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매우 낮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직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